자, 가을입니다. 해질녘. 네. 이렇게 함께 시를 읽는 게 어떠세요? 마음에 드십니까? 예, 마음에 드시면 매번 시를 하나 준비해서 네, 이렇게 한번 낭독하고 우리 시작의 의식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강의 사실은 저는 외가리 할아버지로 더 알고 있었던 분입니다. 근데 지금 검색을 하니까 따오기 할아버지라고 검색이 되더라고요. 네, 요 속사정도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우리 그 태고의 습지 우포늪에 대해서 우리 그냥 소개가 특별히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인식 선생님 우포자연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컴퓨터 조정 없는 거 아니 지금 어디 아, 이게 지금 약간 시작하기 전에 그거는 나중에 쓸 건데 한 5분 10분 정도 우퍼는 모습 내가 우퍼는 모습은 저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영상으로 가지고 잠시 보여드리고 하려고 그냥 준비하면 됩니다. 그거 초록의 영토 우퍼는 그렇게 나와요. 예, 반갑습니다. 여기를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아까 우리 전임 선생님 이야기하신 대로 본래 우포에 가면 저는 우포 외가리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웩 하고 잔소리를 많이 한다고. 우포늪에서는 아무도 저한테는 시비를 못합니다. 제가 시어머니 노릇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렵게 지킨 우포늪이고 또 우포늪을 앞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취재를 하러 오거나 이러면 제가 이제 따오기를 중국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냥 뭐 우포 따오기 뭐 이런 거 동영상이 좀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 잠시 이제 강의 시작 전에 저는 오늘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라가지고 저는 주로 그 오늘 이야기를 좀 이렇게 풀 이야기는 그 우포늪과 관련된 인문학적인 거하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는데 그걸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그 초록의 영또 KBS인가 뭐 나올 겁니다. 네, 그 한번 보시죠. 네. 그래서 그 잠시 요거 그 한번 우리 우포 전체 모습을 잠시 모습 보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만 먼저 그래도 그림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리가 안 나면 그냥 화면만 보여주시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여기 이제 그걸 할 텐데 우포늪은 뭐 여기 우리 다 YMCA나 저희들 잘 아는 바와 같이 91년도에 낙동강에 그 페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사실은 뭐 마산 사람뿐만 아니고 대구 뭐 부산 사람들 다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페롤 때문에 그때 한경운동연합에 사무국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대구 지역 이런 데를 좀 보면서 그 보는 과정에서 제가 이게 낙동강의 그런 수질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주변에 이런 늪들이 한 100개 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거기 그쪽 편에서 자라기도 했고 또 20대 때는 낙동강가에서 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보면서 이게 망가지는 거 보면서 자, 요 그러면 한 5분 정도 한번 그림 한번 보고 그렇게 다시 이야기 시작. 겨울입니다. 어부들이 지금 가는 분이 박한덕 씨 3대가 지금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분 박한덕 씨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합니다. 젊은 친구도 우리 동네에서 젊은데 60 넘습니다. 저도 우리 동네에서 좀 젊은 축에 들어갑니다. 아주 젊은 축에 들어가죠. 나이가 저는 70인데 저 용차이라고 저 친구가 이제 제일 막내입니다. 동네에서 지났습니다. 우리 동네 봉선이 아줌마는 저럴 때 그 들어가 손으로 바로 붕어를 잡아냅니다. 겨울 되면 뻘속에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서 겨울에 그 아주머니 겨울에만 잠수복을 입고들 작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딸을 공부시켜가지고 지금 서울대 병원에 간호사로 지금 있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조그마한 이 시골배 저걸 우리는 앞에가 들려있다 해가지고 이망배 우리 사투리로 이마배를 이망배 동네에서 그렇게 합니다. 바로 이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그랬어요. 지금 현재 우포늪의 모습이 이제 이런 형태죠. 지금 많은 수생 식물들이 있습니다. 저기 이름은 들어보셨을 텐데 마름이라든지 뭐 가시연이라든지 생이가래라든지 이런 게 꽉 차 있는데 저것이 뭐냐면 겨울 철새들의 먹이가 됩니다. 우포에 그러면 왜 10,000마리 정도의 기러기나 고니들이 오느냐 이렇게 하면 답은 딱 저겁니다. 저기는 수생식물의 뿌리와 열매 그것 때문에 겨울 되면 이제 저기 오는 겁니다. 지금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저기는 진짜 물방고기반입니다. 근데 저거는 지금은 어업행위는 어부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겨울에는 또 어부들이 저 어업 행위를 못합니다. 국가에서 한 집당 500만 원 돈을 줍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은 물고기를 못 잡게 하는 이유가 시베리아나 몽골에서 오는 그 새들이 오기 때문에 관광객 입장에서는 새들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어부들이 쫓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2013년도부터 지급이 되어서 저분들이 지금 부자가 됐습니다. 현금이 들어오니까 다 저분들 고기 안 잡고 전부 다 요새는 그 농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기 잡는 사람 저 두 사람은 지금 계속 잡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늘값이 요새 비싸니까 다 마늘 농사 짓습니다. 제목이 이제 초록의 형태 2, 3번 위에 늪하고 우리가 일반 저수지하고 다른 점은 그렇죠. 저 수위가 15cm에서 30c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얼음이 얼면 저기 동네 분들은 어릴 때 다 저기서 공차기도 하고 썰매도 타고 그런데 요즘에 얼음이 그렇게 우리 때 어릴 때는 추웠는데 요즘은 그렇게 추위는 오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저 마름이 이제 나중에 열매가 혹시 저 보셨는지 몰라도 옛날에 우리 회원초등학교 앞에도 팔고 이랬는데 칡이라든지 그 물밤이라고 말밤 이런 거 간식거리 그거는 옛날에 저분들은 뭐 했느냐 하면 그걸 했습니다. 다 전부 다 집에서 죽 끓이거나 우리 구황식물이죠. 옛날에 쌀이 없으니까 저거 가지고 죽도 만들고 지금 저분이 이제 박한덕 씨인데 저렇게 잡습니다. 아주 간편합니다. 저렇게 그냥 배 한 척 가지고 그런데 저게 많이 잡을 때는 150만 원, 200만 원씩 잡습니다. 그게 언제쯤이냐면 11월 달 한참 막 지금 성수기 때 그때가 물고기가 많이 여름에 자시로 다니지 마십시오. 잉어나 붕어는 저럴 때 이제
가을부터 봄까지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저게 케미가 맞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살이 바로 이 이 재생되더랍니다. 이 맞는 뭐 이야기 들어보면 포동포동한 그 붕어를 먹고 나면. 그래서 아마 붕어 값이 비싼 것 같습니다. 네. 그 저 보면 저 써놨죠. 16살 때부터 아버지 따라다니 물고기를 잡고 있다 해서 조금만 더 보고, 우포늪에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죠. 왜냐하면 물을 품는 그 물 저장고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가면 가뭄은 어떻게 됩니까? 물을 되게 힘든데 여기는 바로 저 늪에서 꼽아가지고 물을 뽑아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주남 저수지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농업용수 그 너른 들이 다 아무리 가물어도 거기는 물을 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데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바로 늪이 지금 저게 가시현입니다. 근데 저게 아쉬운 게 2014년도 이후부터 지금 저 본늪에 저런 모습이 안 나타납니다. 저게 뭐냐면 살아있는 6천만 년 전의 하석식물입니다. 그리고 공룡이 멸종할 그 시기에 이 시대 때는 우리는 아열대나 열대지방이라는 거죠. 우리 한국도. 그러니까 그때부터 살았던 식물인데 저건 되게 까다롭거든요. 저기 1년 초예요. 1년 초인데 저게 일본에서는 저거들 강장제로 개발하고 우리 걸 다 씨라든지 이런 걸 사가갔거든요. 근데 지금도 천연기념물이 되는 게 제가 우포늪 보존 끝나고 나서 국가가 이제 저걸 갖다가 다 멸종위기종으로 해서 이제 수출 못합니다. 근데 저게 굉장한 관장인데 왜 그걸 알았냐면 최근에 문서가 하나 나왔는데 보니까 우리 동네에 그게 부인병 비방 약을 가지신 분이 그분은 돌아가셨죠. 그 아들이 또 서울에서 병원도 하고 그러는데 그 문서가 하나 나왔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 바로 씨앗을 갖다가 전부 다 비방으로 만들어 가지고 부인병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아기 낳도록 해주는 거. 옛날에는 자식 낳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국에서 모여들었던. 그래서 엄청 돈이 많이 벌었던. 뭐 그분이 요즘처럼 한의사 자격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조약을 지어서 그래 했을 경우. 자 이제 요거 보고 이제 할 텐데 요거는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동남아시아에서 사는 물고기입니다. 얘는 그쪽에서 태국이나 저기 인도네시아 이런 데 사는데 지금부터 10년 전부터는 여기에 이 모습이 우포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데 이게 본늪에는 요즘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4대강하고 난 뒤에 많은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보가 막히면서 위에 뻘물만 들어오지 밑에 토사가 안 들어오잖아요. 우리 마산만 같은 데도 어떻게 됩니까? 해일이 일면서 바다가 디비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건강한 바다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포도 4대강 이후에 보가 만들어지면서 그 밑에 뻘물만 위에 누렇게 들어오고 밑에 있는 토사가 거름기 있는 게 안 들어오니까 안 됩니다. 근데 위쪽에 이제 조금씩 되는 것은 하천이 안 막혀 있는데 우리 뭐 저 위에 보면 그 토평천 위쪽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물고기는 동남아에 있던 녀석들인데 이제 10년 전부터 뭐 주남저수나 우포늪에 이제 얘들이 와서 산란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는 그만큼 기후가 이제 변화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나중에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하는데 이거 보면 이 친구 특성까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이거 보면 지금 위에 올라간 녀석은 남자겠죠, 그죠? 네, 암컷이고 수컷이고 암컷인데 이 친구들 교미를 여러 번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거는 이 물건을 가지고 여학교나 여성들에게 강의할 때 여성들에게 되게 좋아합니다. 여기서 알을 낳죠. 알을 만약 나중에 낳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동남아 데리고 갈 때까지 누가 키우냐면 남자가 다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자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세 군데 내지는 네 군데에다가 딱 둥지를 틉니다. 그래서 남자들을 골라가지고 이제 새끼들 군대고 나로 관리만 합니다. 한 번씩 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기원 소리를 내면 우리 허 대표님 지금 그래가지고 완전 이제 요거 멈춰 주십시오. 조금 전에 그 지도 하나 나왔죠. 조금만 앞으로 가시죠. 사진 보고 표시 요거 됐습니다. 이제 강의를 이제 시작할 텐데 그래서 그 어떻게 하냐면 여자가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암물고기 어떻게 하냐면 군데군데 다니면서 한 번씩 그걸 해줍니다. 요즘으로 치면 수고한다. 그러면 이제 품고 있다가 남자가 쫓아 나옵니다. 와서 한번 안녕이라고 하면 또 다른 데로 또 갑니다. 관리를 다 여자가 다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돌아갈 때는 같이 다 데리고 돌아오고. 그래서 우리가 저 물고기 생태를 보고 아 저거
여성 단체는 인데 가서 강의할 때는 아주 호재고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물금 이야기를 좀 합니다. 대부분은 뭐 같이 먹이도 같이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대부분 이제 새들은. 자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거 요거 이제 지도 가지고 다음에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이따. 저는 이제 우포늪 오늘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저는 우포늪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어디하고 연계되어 있습니까? 예, 낙동강이 만든 선물입니다. 주남저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남저수지 책을 써달라 해서 낙동강이 만든 뭐 낙동강의 선물 주남저수지 이런 식으로 내가 그걸 했거든요. 저는 이제 현장에 있는 거니까 요거 꺼주시죠. 예, 아무래도 보기 좋고. 그런데 이제 보면 우포늪은 지금 보면 뭡니까? 하왕산. 하왕산에서 물이 내려오긴 하지만 낙동강은 항상 범람했잖아요. 지금은 보나 댐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미 1910년도에 이 조사를 할 때 그때는 일본이 들어오잖아요. 조선 총독부가 조사하고 이럴 때 보면 여기에 100개의 우포늪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뭐했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일본 애들이 요 우포늪 근처에 대대제방 지금 우리 가보면 많이 끌어가시는 고기를 1930년대부터 아마 그 우리 허 대표님 계실 텐데 전국적으로 아마 다 토지 그 뚝을 쌓고 아마 식량 그때는 전쟁을 준비해야 되니까 일본 애들이 그 식량 정산을 해서 전국에 동시에 저기 전라도는 더 했죠. 그쪽에 전부 다 뚝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혹시 남지 가보셨는지 몰라도 영남 제일뜰이라고 하는 남지 그 바로 뜰 그거 전부 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기가 다 일본 애들이 거기는 조금 더 빨리 1920년도 이럴 때부터 제방을 쌓기 시작해서 안에 논을 만듭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국적으로 그걸 하죠. 그리고 그 농장주는 뭐 논문 같은데 우리 허 대표님 하시는 것처럼 농장주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이주해 와가지고 그리고 지금 그걸 우리도 자료를 한번 챙겨봤는데 그게 다 그 기록은 일본은 다 기록을 또 희한하게 그대로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기록이 없잖아요. 국내에. 근데 어쨌든 그런 기록에 의하면 우포늪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사실은 지금 옛날 모습대로 딱 가면 여기는 전부 다 뒤쪽에 여기 농경지는 지금 전부 다 이건 늪입니다. 그래서 현재 모습은 3분의 1밖에 없습니다. 근데 간혹 이제 김원지 기자가 이제 다음 프로그램이던데 습지와 인간 그거 할 때 보면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포라는 단어가 소벌인데 지역 주민들이 우포라는 것은 일제시대 때 와서 바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록은 이미 1850년도에 이미 기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한자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 우포입니다. 그게 성씨들의 그 중시조 정도 되는 분이 그 이 무덤을 쓸 때 거기 보면 그게 우왕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왕이니까 소우자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소가 그래서 저 동네 이름이 소목을 항상 뭡니까? 뭔가 먹을 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우왕산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은 뭐 그 기록에서 나왔기 때문에 1800년도에 기록에서. 그런데 그때 당시의 늪은 지금 아래쪽에 저기 토평천이라고 저 우포늪에서 낙동강까지 가는 옆에 주변에 논이 다 보이죠. 저거 다 옛날 그 모래톱이거나 늪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그걸 밝힌 게 아니고 영국인들하고 같이 가더만 자기들이 딱 보더만 이거 전부 다 자기들이 대충 자료를 갖고 챙겨보더만 한 3분의 1 정도 남았네요. 이렇게 하더라. 저는 이제 그 이야기는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죠. 오늘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우포늪에 왜 들어가냐 이렇게 많이 묻거든요. 묻는데 처음 뭐 아시다시피 페롤 때문에 페롤 때 저기 구미에서부터 내려와서 어떻게 대구가 엉망이 됐고 우리 마산 창원이 엉망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가톨릭 여성회관의 조연순 과장님이 그때 이제 그 일을 처음 시작을 하신 분인데 저는 그때 이제 해직교사였으니까 저는 돈을 안 줘도 실무자를 쓸 수 있으니까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좀 일 좀 해달라. 그리고 제가 그분하고 일하다가 운명적으로 그냥 이상하게 환경운동을 하게 돼버렸는데 어쨌든 그런 저 지금 밑에 있는 강변에 있는 저 밑에 논밭은 전부 다 과거의 습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0개 정도. 근데 되는데 지금은 이제는 그때는 농경지 값이 저기서 우포에서 1000평을 만약 팔면 논을 가지면 대구 가서 판잣집 하나 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논 가치가 있은 거 아닙니까? 그때 쌀값이 비싸니까. 근데 지금은 뭐 아시다시피 서울 같은데 여의도 가보니까 내가 요번에 색강 갔다 와서 깜짝 놀랐어요. 여의도 색강 옆에 흐름한 아파트가 30억 한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내가 저 집 저건 내 주도 안 하겠구만 이런 생각이 들던데 그래 그 정도로 이제 예, 이 지금 그 땅값은 서울이라든지 대구는 뭐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 버렸고 시골은 가서 아시다시피 저기 논이 지금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합니다. 바로 저 강변에 있는 저 늪들이. 그래서 저는 저것을 다 이제 다시 옛날식으로 습지로 되돌려 주는 거. 그게 제 이제 목표죠. 그리고 2014년도 이명박 정부가 제가 남사 조의하고 난 뒤에 그 사대강 하는 그걸 보고 저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주민등록 옮겨놔놓고 제가 그 명태가 빨리 안 돼서 2010년도에 들어가거든요. 벌써 들어간 지가 13년 이제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어쨌든 저는 여기에 있는 우포늪 주변의 3분의 1 중에서 저게 많은 지역에 다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복원해서 다시 돌려줘야 된다. 그 이유는 제가 92년 프로에 리우해도 갔지 않습니까? 거기 갔을 때 그때 이미 기후위기,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그 다음에 뭐 이런 사막화 이런 용어들이 다 그 의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환경단체도 있었지만 도청 같은 데 만들어졌던 의제 21 같은 게 바로 그겁니다. 로컬 아젠다. 지역의 중요한 환경 아젠다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게 왜냐하면 과거에는 환경단체는 우리가 손 높이 들고 그다음 전문가는 연구하고 행정은 거기 따라서 뭐 변화되면 이제 하는 건데 이 의제는 그런 게 아니잖아. 3 트라이앵글이 다 만나야 되거든. 행정도 만나야 되고 전문가도 만나야 되고 환경운동가들도 다 만나 같이 협업해서 그걸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2008년 남사르 총회 같은 게 아마 그때가 아마 상당히 협업이 잘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은 뭐 박 시장이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어쨌든 환경수도를 선언했던 걸 박한수 시장이 그때 창원을 환경수도에서 자기가 2년 동안 자전거 타고 다녔죠. 그 자전거 타게 되는 게 그 제가 경남 그때는 신문입니다. 경남 신문에 그 2006년도에 제가 원고를 하나 썼는데 그게 뭐냐면 창원을 산업도시에서 환경도시로 이렇게 그 제목이 그랬습니다. 그 지금 시대가 이렇게 아젠다가 그러고 나 바로 전화가 왔었다. 이번 내 선거 공약을 이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야 뭐 좋은 걸 써. 그러고 나서 당선되고 나서 저한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독일 갑시다. 그러니까 그때 독일 갈 때 저기 우리 김 기자님 맞죠? 예, 그때 독일 안 가셨어요? 그때 우간다도 2006년도에는 그러면 저 MBC 누가 갔지? 그래 자마 그때 방송국 KBS MBC 다 갔거든요. 가고 신문사 다 가고 아니 자전거 아니고 독일 그 환경 수도를 2006년도에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제가 그분을 모시고 가잖아요. 그리고 독일 가서 제가 이제 이건 뒷이야기인데 사실은 그때 과학고가 생길 때거든요. 창원에 그때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경남과학고 같은 거 만들면 서로 다 꼬시래기 치살 뜯어먹는다 해가지고 직접 제가 손을 잡고 미래 에너지 그때 태양광 이런 것들입니다. 그 학교까지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창원과학고는 절대 바로 미래 산업의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그걸 갖고 실제로 협의를 했대요. 그때는 권정호 교육감하고 했는데 바로 고영진 교육감이 바뀌면서 그걸 갖다 물세했다. 지금 우리 정권 바뀌면 뭐 앞에 프로젝트 다 물세하죠. 그래서 그처럼 그때 당시 저는 안타까운 게 이제 두 가지죠. 그때 과학고를 지금 그게 언제입니까? 개소가 아마 2008년 9년 이때 됐을걸요. 그때 과학고를 만약 지금 그 미래 에너지를 했으면 그 친구들 지금 나이가 몇 살 됐어요. 그러면 그 애들이 지금은 다른 영역 그러니까 경남과학고하고 겨룰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심지어 교장도 독일에서 데려오든지 카이스트 같은 데 데려와야지 우리 선생들 교장시키면 망한다 내가 안 된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과학 선생이 과학고 교장을 하면 그 창의적인 생각도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득권들 나도 학교 선생님 출신이지만 자기 이익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되게 재미있게 10박 10일 하고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고영진 교육감 딱 바뀌면서 그게 물알로 갚아있죠. 권정호 교육감들 그걸 정언하는 게 그 지금 우포생태 교육원장으로 있는 젊은 장학관인데 그분이 그때 그 기획 회의를 다 주관을 자기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야기는 제가 이제 굳이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이제 굳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요건 뭐 제가 여기 우포에 딱 들어가면서 아까 이야기했죠. 두 가지. 그러니까 이제는 이 4대강 때문에 우포가 망가지는 걸 내가 봐서는 안 되겠다. 저걸 정말 피땀 흘려서 지켜내온 건데, 그리고 또 따오기까지 그때는 이미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내가
또 나는 뭐 요 아래쪽에 고향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뭐 사실 거의 마산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외롭게 지금 저기 들어가가 13년이 있는데 제일 이제 안타까웠던 게 홍준표 지사가 와가지고 생물다양성 총회를 다 유치를 거의 다 해놨는데 홍 지사가 그냥 뭐 생태는 관심이 없는 거죠. 저는 창원이 그야말로 컨벤션 중에서 세계적인 환경 국제회의의 최고 메카가 되도록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람사르 총회했고 그 다음에 사막가 했잖아요. 김도관 지사 있을 때. 그 다음에 바로 생물다양성 총회가 그게 홍 지사. 만약 그때 지사가 만약 박한수 지사였으면 아마 손발 들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생물다양성 총회는 람사르 총회보다 2배 이상 크거든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냐면 그때 저는 꿈은 저거 하려고 그래요. 저기 있는 보건사업. 저는 국가만 할 수 있잖아요. 지자체가 비용을 안 들으면 안 돼. 그 저기 이제 답이 있거든요. 저 천변저리지는 홍수터는 이미 90년대 영국, 독일은 전부 다 저거 다 되돌립니다. 그게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그 다음에 저 홍수터를 가지고 그냥 물만 담는 게 아니라 비 온다 해가지고 홍수가 일어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열흘밖에 홍수가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홍수들 확보하는 방식, 확보해야 되는 이유는 딱 이겁니다. 우리가 차가 많이 다니면 어떻게 돼요? 병목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 병목 지점에서 물수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차이에 의해서 홍수가 나냐냐 그렇거든요. 그 순간이거든요. 그 순간을 홍수대에 머물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한 길어야 10일 아니면 2, 3일 만에 물 다 빠집니다. 그럼 서서히 빠져버리면 바로 우리가 상해 같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 양재강 내려오면 물이 오면 위에 홍수 어떻게 합니까? 위에 농업 쪽에 있는 뚝을 다 얼어버립니다. 상해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는 뭐 어마어마한 자본이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거는 보상을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2, 3일 정도 물 담아봤자 그건 농작물에 관계없거든. 일주일이나 열흘 이상 가면 그때 농작물 다 못 쓰니까 그걸 보상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이제 지금은 그런 전략을 쓸 수 있는, 과거는 논이 비쌌지만 이제는 지금 이제 시골에 인구 소멸도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저걸 다시 보고 나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 대표적으로 네덜란드나 덴마크, 지금 북유럽은 가면 어떻게 하냐면 저 홍수터를 평소에 열흘 정도 만약 위험도가 노출되니까 그것만 주민들이 이용 못하고 나머지 주민 다 이용, 농사 그대로 짓기도 하고 그 안에 무슨 백조공원 무슨 뭐 이런 거 야생공원 같은 거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이야기는 뭐 제가 오늘 부지사 만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도 공무원들은 모험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를 줘도 안 합니다. 근데 그 모험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사실 훌륭한, 지금은 뭐 김해 이번 저 공천을 못 받은 박성호 부지사가, 제가 제 프로젝트를 내주니까 이 양반은 바로 저하고 우포를 걷자고 해서 이 목표 지점을 다 하기를 합니다. 그게 나중에 내가 강의 중에 나옵니다. 그리고 4시간을 걷고 토론을 바로 환경부 자기 국장부터 과장들 다 불러 토론해가지고 그 자리에 TF 꾸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막 박성호 지사가 워낙 물알로 가는 거예요. 그 김경수 지사 이제 뒤늦게 한번 저쪽에 갔다 왔잖아요. 그때 제가 도민일보에 글을 썼습니다. 경위를 2018년도부터 나는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지속가능회에 가서 이 발표를 합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시민들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그런 그 있었거든. 그 저는 제일 그때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죠.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는데 저도 거기 가서 홍수터 복원을 통해서 생물다양성 정진과 지역의 주민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내가 냈습니다. 근데 박성호 부지사가 그때 그거였습니다. 자장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심사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자료를 보고 바로 그걸 갖고 이제 받아가지고 현장을 나온 거죠. 그래서 잘 했는데 뒤에 환경부에서 안 움직여서 내가 그걸 그대로 도민일보에 그대로 썼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김경수 지사가 행잡으로 갔으니까 그대로 카톡으로 보냈대요. 이 사실 맞냐고 확인해달라고. 그 다음에 박성호 지사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전화를 하냐.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완결을 못 시키고 그냥 발령이 나서 내가 공무원 오다 보니까 아침 김경수 지사님으로부터 카톡을 받았습니다. 그래 그 사실이라고 내가 확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 지사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좀 다 불렀겠죠. 불러가지고 이 일이 왜 이렇게 됐냐. 그래가지고 그 국장은 뭐 그때 뭐 유학을 갈게 얘기했는지 그런지 몰라도 자리를 보내고 다른 자기 비서실에 있는 국장 될 수 있는 친구를 내려갖고 바로 TF 꾸리고 진행을 또 했어요.
근데 또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또 스톱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부지사한테 갔습니다. 이게 정권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이거. 공무원들은 정권이 바뀌어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그만 가만히 있읍시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최말림 부지사는 옛날 람사로 추진할 때 2008년 그때 단장이었거든. 그 내가 면담 신청을 했죠. 그러고 내가 오늘 자료 바로 이겁니다. 제가 가지고 간 오늘 강의 자료입니다. 이거 그대로 딱 갖다 주면서 당신이 일해봤지 않느냐. 공무원은 모험 절대 안 한다. 그럼 당신은 부지사 됐으니까 지금부터 내 자료 검토해서 이거 이미 앞에 다 된 거다. 2018년 지금 몇 년도 4년을 있다고 하고 있다. 용역도 지금 다 해놨다. 환경부하고 공동 용역 해가지고 환경부도 국장이 나한테 바로 전화 왔다. 이제 정권이 교체돼서 그냥 기다리셔야 될 겁니다. 지금 환경부는 물자라도 못 끝내게 한답니다. 장관이.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든지. 왜냐하면 그거는 그것 때문에 4대강 보호 때문에 저는 그걸 압니다. 그 말이 나오면 복잡했으니까. 근데 지금 다른 측면도 지금 굴러가고 있죠. 녹조가 너무 많이 남조리로 나와가지고 지금 그게 지금 공기중으로 못 된다고 지금 계속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죠. 그거는 뭐 그것대로 또 싸우고. 저는 이제 이 습지는 지금 현재 바로 기후 위기와 관련되기 때문에 홍수들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2018년도에 그때부터 주장을 했고, 지금 이게 우퍼늪 하나만 아니고 바로 위에 용원읍부터 제가 쭉 내려가면 남강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에 할 수 있는 것부터 지금 전부 다 조사해서 그리고 물 웅덩이를 이제 마련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이제 목축도 합니다. 소를 키우는데 그 소는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소입니다. 아시죠? 바로 풀을 먹고 또 안에는 안에대로 관리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소고기가 일본에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바로 그 무엇은 바로 좋은 풀을 먹고 자라고 그 다음에 관리해주고 그런 거죠. 그 우리나라도 지금은 바로 이렇게 충분히 저런 논에서 혹은 다 먹이 먹고 키우다가 홍수터 때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홍수고 예보가 일어나면 소들 높은 지역으로 옮기거나 집에 데려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가 대규모 지금 축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이고, 실제로 그 가족농을 하면 좀 짭짤하게 옛날 같으면 그거 가지고 다 학교 보내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대규모 축사를 하니까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은 노무현 대통령 그 동네 한번 가보십시오. 비 오는 날 저녁에 가면요 밤에 냄새 나서 못 삽니다. 축산 그렇죠. 그리고 그 작은 공장. 그래서 내가 바로 저 권사님 말씀드려서 이거 지금 여기 합포천은 딴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밤에 지금 여기에 있는 작은 공장들하고 축산 이거 처리 안 하면요 이거 그래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저 그 김해에서도 그 사고하면 났죠.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그 MBC에서도 방영이 됐을 때 보니까 그 아파트 단지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밤에는 안 가보잖아요. 그런데 완공이 돼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문을 여니까 전부 다 흐린 날이다. 지금 이거 집 사러 가거나 앞으로 뭐 보러 가시거든요. 밤에 가서 반드시 몇 번 가봐야 됩니다. 특히 흐린 날. 예, 그거 왜냐하면 밤에는 보통 안 가거든요. 낮에 가서 건물 어떤지 뭐 주변 경관이 어떤지 이건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굳이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안 해도 되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살기 좋다고 이야기되는데 가보시면요. 지금은 워낙 지금 축산이라든지 모든 이 오페스들을 정교하게 처리를 안 하고 거의 막 그거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겠는데, 요 낙동강은 저는 사실 우퍼에 13년 동안에 제일 행복했던 게 우리는 낙동강 개가 하나 있습니다. 낙동강 유역에서 가장 우리나라 조선에서 빛났던 학문적으로 빛났던 때가 언제입니까? 사실은 임진왜란 때입니다. 그때는 유명한 인물들도 많이 났지만 그 시기에 명종과 선조 시기에 누가 다 태어났습니까? 태계 이항과 남명이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남명을 더 훨씬 더 높게 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분은 사변적이지 않잖아요. 실제 자기 제자들이 50명이 어병장으로 다 한량을 했고, 그런데 태계 이항의 제자들은 사변적이죠. 공부는 깊이 했지만 임진왜란때 기여를 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남명의 제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도 외로우니까 이제 그 생각이 있는 사람들끼리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심지어 김성일 생각, 김성일도 처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임난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한 것 때문에 그건 당파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랬지만 나중에 어떻게 하면 임난 때는 자기 목숨을 내놓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문이 회복된 거예요. 대한민국은 조선시대 때든 지금까지 뭐 요즘엔 뭐 가문 안 따지지만 옛날에는 가문이 바로 자기 가치고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김성일 종가부터 거기 가면 또 가장 김성일 종가 댁에서 뭐를 많이 냈냐면 우리 그 신흥무관학교 그거 그게 팻말이 지금 거기 있습니다. 바로 김성일 바로 그 종가 집 옆에 가면 어병 그게 있습니다. 기념관이 있는데 유일하게 어병 기념관 조그만 마을에 있죠. 거기 내안 마을이거든요. 그 강변에. 근데 거기에 이제 가보면 그 과거에 이제 역사책에서는 계속 김성일 하면 우리가 많이 박혀 있잖아요, 그죠? 임난의 그 일어날 조짐 같은 게 없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뭐 준비를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 가문으로서는 이제 어려움을 처할 수 있었는데 그 뒤에 보니까 계속 항일운동부터 민족운동까지 계속 그쪽에서 많은 인물들을 배출한 것은 현장에 가서 저희도 공부하면서 그런 식으로 고령, 뭐 합천, 그다음 어령, 뭐 이런 함안 이런 데부터 쭉 내려와서 특히 낙동강 중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거는 이제 그 하고 그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여기서 조금 위에 올라가면 이제 제가 그대로 하십시오.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도동서원 혹시 다녀오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손을 들으십시오. 도동서원은 누굴 모시는 됩니까? 한원당 김경필이죠. 김경필은 바로 제가 남명과 누구를 이야기했습니까? 태계 이항을 이야기했죠. 두 분의 스승입니다. 바로 한원당은 잘 아시잖아요. 바로 그 김효사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정여창과 두 사람이 둘이 막역 지우죠. 그래서 두 사람은 귀향을 갑니다. 그래서 김경필이 어디에 있을 때 저쪽에 그 영변의 약산하는 저 북한 지역에 그 유배가 됐을 때 그때 제자가 조광조입니다. 그때 유배 중에 가면 다 선비들이니까 밑에 제자를 키우잖아요. 찾아오니까 공부라는 거 요즘처럼 학교에 우리가 선생하러 가는 게 아니고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김경필하고 인연이 됐던 게 조광조거든요. 그 조광조는 어디 가느냐면 순천으로 갑니다. 다시 유배가 그게 바로 김종직의 제자들은 다 가잖아요. 이제 우리 밀양에 있는 김종직이 최고의 어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어른의 바로 김경필. 그 밑에 이제 우리가 말하면 그 청도에 우리 김일손 우리 아시죠? 사초 그 사건. 그렇게 해서 그 맥락에 내려가면 이제 북쪽에 우리가 저 보면 우도 자도 했을 때 진주 쪽은 우리가 말하면 합천 진주 쪽은 남명이고 그다음 이쪽에는 우리 안동 뭐 애천 이쪽은 바로 태계 이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들이 쭉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직접 이제 지금 후손까지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은 당장 드러나잖아요. 우리나라 한글 학자 중에서 이극노나 그리고 거기서 돈을 제일 많이 댔던 사람이 이유식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백산 안희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렵만 해도 굉장히 그런데 거기다 또 뭡니까? 우리나라 재벌들 회사들 LG의 그 최고의 그 자기 회장을 했던 분은 그 돈을 다 자기는 자식도 없었으면 재산을 다 장학재단에 기부를 했죠. 그게 이제 그가 오운마을이라고 있거든요. 그 애담길 같은 게 있는데 그 마을에 있죠.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그게 뭐 삼성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우리 말하면 효성입니까? 효성부. 그래서 어쨌든 의령은 지금도 뭐 크게 산업적인 건 없지만 그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정신적 자산이라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제 본래 제가 이제 요 강의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앞에 자료를 하나 내놨던 게 제가 그래서 낙동강의 이 생태는 제가 이제 지금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하두고 바로 조금의 가치들 당시에 이제 남명이나 우리가 말하면 태계 같은 근데 남명과 태계가 내는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연구 대상이죠. 우리한테는 그분들이 이제 우리가 바로 제일 그 남명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합천의 정인홍이잖아요. 그 당시에 정인홍은 바로 그 김수나 김성일이나 이런 사람들 왔을 때 어떻게 했으면 나라 망친 놈들하고 바로 칼 빼들고 이럴 정도로 기계 남명의 수제자였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다 이제
의병들은 만약 칼을 들면 그거는 뭡니까? 나라에 반하는 거잖아요. 요즘처럼 다 도적 취급하거나 그런 역적들이거든. 그러니까 강군에 다 편입되는 건 다 아시죠? 나중에 다 강군으로 편입. 그래 벼슬 하나씩 주는 거죠. 뭐 현감 뭐 이런 것도 주고 무슨 현감 무슨 현감.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각조만 알지만 실제로 이제 합천에는 가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인홍이 그리고 거기에 김면이라든지 막 이름들이 계속 나옵니다. 함안에 가면 조방, 예? 그 합강정, 난강하고 만난 이런 식으로 어린이 가면 누구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그분들의 그한 3, 4년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느낀 게 우리는 국사 공부를 시킬 게 아니라 정말 지역사 공부부터 먼저 해야 되겠구나. 근데 지역사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동네의 구전으로 딱 내려옵니다. 할머니가 있어 물어보면 저 집에 정말 일본 순사한 놈 집 아이가, 저놈은 뭐 했놈 아이가, 딱 그거는 그 대대로 다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력도 거짓말 많죠. 바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결국 저거 기록을 쓰잖아요. 그런데 지역사는 그걸 못합니다. 다 지역의 동네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양하게 우리가 술이 다양하듯이 동네마다 우리 동네 유명한 우리 허 대표님 와서 술 되게 좋아하는 유호도가 술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하는데 그 도민일보의 전체 인터뷰도 하면 그 술은 그 할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딱 이렇게 합니다. 술 그걸 도민일보의 전체 인터뷰를 딱 하나 이렇게 하려니까 무슨 소리야? 술은 내가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 할머니들이 훨씬 잘 만든다. 근데 그분도 못 따라간다. 굉장한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분은 우리나라 그 누구하고 같이 술 공부를 했느냐 하면 우리나라 술주가에서 제일 유명한 분은 누굽니까? 배상명이라고 이름 들어봤습니까? 예. 백세주 만들고 와 있잖아요. 예, 그분하고 같이 경북 옛날에 전문대학 정도 되겠죠. 거기에 양조학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술 만드는 집안의 자제분들은 거기 와서 다 공부를 했대요. 그래 그런 분 중에 한 분인데 심지어 박정희 회식할 때 자기가 직접 이 할아버지 도가에 와가지고 두 말로 그때는 말술로 이 양쪽에 와 자기 집차에 싣고 와서 갈 정도로 회식 그 정도로 이제 막걸리 잘 만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지역에 이제 보면 술이 다양하듯이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각자 이런 가치라든지 모든 우리 생태 문화들이 엄청나게 많은 종류들이 우리가 제가 있는 이 주변에서만 해도 다양하고 지역사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양하게 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포늪의 식물 하나하나가 다 전부 다 옛날에 구황식물이었고 그 다음에 약재로 쓰였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저는 들어가서 이제 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저는 이제 우포늪에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도민일보가 그때 같이 우리하고 또 뭐냐면 따오기 후원회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 기금도 이렇게 주고 이랬는데 요즘은 훨씬 진화를 해가지고 어느 날 서울에서 누가 제 오랫동안 환경운동 했다고 무슨 조그마한 상을 하나 준다고 해서 서울로 오라고 해서 올라갔더만은 그 상이 문제가 아니고 요즘에는 네이버 같은 데고 해피빈이라고 이런 게 있대요. 혹시 아십니까? 소액 기금을 가지고 뭔가 후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처럼 깜짝 놀라서 저는 뭐 그렇게 그런 게 있다 해서 그냥 내려왔는데 며칠 전에 그 실무자가 전화 9월 2일자부터 그 소액 기금이 뭐 5천 원도 있고 만 원도 있는데 벌써 200만 원이 모이는데 아마 800만 원은 쉽게 모일 겁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 저는 우퍼늪에 가서 그 군이나 도에게 무슨 프로젝트를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이유가 우퍼늪에서 혹시 그런 돈을 제가 후원받아가 뭐 일을 하게 되고 오해를 받을까 싶어서 거의 몸으로 띄웠거든요. 근데 그거는 바로 네이버나 이쪽에서 바로 따오기 후원 그 따오기 논을 만들고 주민들하고 주민 사업에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민들하고 같이 따오기 쌀을 같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따오기 쌀은 따오기가 쌀을 먹어서가 아니라 논 안에 있는 생물들을 먹기 때문에 거기 유기농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내가 그 24일 날 우리 막걸리를 만들어 가지고 시험회를 합니다. 그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유어도가하고 남사르 재단이라든지 우리 같이 이제 우포 자연학교하고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초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도 우리 허정도 대표님 술 좋아하셔서 내가 초대했더만 그날은 등산 간다고 안 되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는 이제 시대가 변화가는 거죠. 저한테 후원하는 분들은 보면 아주 소액한데 글을 다 써놨더라고요. 뭐라고? 당신 거기서 고생하니까 나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그런데 그게
5천 원, 만 원씩 이렇게 내는데 그렇게 많은 그게 된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그걸 서울 가서 그 상을 조그마한 걸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있구나. 그럼 우리는 이제 세대가 좀 이제 그런 걸 잘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그 실무자가 그래서 조만간 며칠 있다가 따오기 쌀 우리 어머니 또 수확하거든요. 이번에 주민들 그때 한번 내려와서 직접 자기들도 같이 배배기도 하고 그 쌀 가지고 또 주민들 위해서 판매도 해주고 뭐 이런 걸 한번 준비를 해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세대는 다 좀 다르구나. 요즘 MZ 세대들은 뭔가 인터넷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해서 만들고 또 재생산해내고 이런 걸 참 잘하는 세대다. 그래서 YMCA는 어떻습니까? 좀 이제 시민단체 다음 세대들하고 잘 이렇게 네트워크 좀 합니까?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해서 이게 시민단체가 사실은 이제 저도 뭐 시민단체 초창기 멤버입니다만은 제 시민단체가 이제 싱싱하고 젊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서 좀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우리 세대하고는 다르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시골에 있는 그 주민들하고 같이 일을 해보면 전에는 그 우폰업도 포장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 이장님이 우리 동네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냥 슉 지나가 버리면 동네 아무 도움도 안 된다고 포장 안 하고 거기다가 오히려 다른 그 따오기 쌀도 팔고 하다못해 뭐 찌짐이라도 하나 구워가지고 막걸리라도 한 잔 팔아서 우리도 우리 동네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판매하고 해서 조그마한 수입이지만 그런 걸 우리는 하겠다 해가지고 마을마다 그런 걸 이제는 스스로 제안서를 냅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아까 이런 햇빛이나 이런 거 하면 앞으로 그 돈은 제가 뭐 쓸 이유도 없고 그럼 주민들하고 이제 우리가 같이 막걸리도 마시고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햇빛 한번 들어가 보세요. 가서 가시고 1,000원도 괜찮습니다. 뭐 그 돈 많이 줄 필요 없어요. 근데 그게 숫자가 많은 게 좋대요. 그 굉장히 중요하다. 숫자가 나중에 보니까 뭐 몇천 명이 되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근데 그게 액수가 굉장히 소액 기부인데 그게 지금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한다면 막 10개, 20개를 한다면 그 1,000원씩 막 이렇게 나눠주고 그래가지고 그걸 사회 운동에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지금 현재 세대가 그렇게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보면 제가 이제 이 정부에 이제 이렇게 낸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2018년도에 경상남도 이렇게 오늘 똑같습니다. 지속가능위원회에서 각 프로젝트를 가져오라 가서 발표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발표했을 때 저는 우폰업이니까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폰업 뭐 하포천도 제가 좀 알고 주남지도 알아서 여기를 공통 특성을 딱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4대강 하고 나서 새들을 많이 일본으로 뺏겼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미 해변 같은데 모래톱이 다 사라지면서 그 제두루미나 흑두루미가 거기서 서식하고 겨울을 나기도 했거든요. 곤이나 이런 기러기들. 그 새들이 낙동강이 이제 다 해소인데 범포 아시죠? 범포도 지금 유일하게 사람만 쓰고 있어요. 뭐합니까? 캠핑장만 이용합니다. 본래는 범포 거기에 흑두루미나 제두루미 거기서 하룻밤씩 자고 간 거는 그건 이미 MBC 저 기자분 출신이 있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아마 핵심 자료 찾아보면 거기서 자고 먹고 쉬고 하는 거 그게 생태 관광입니다. 그걸 보러 일본 같은 데는 전부 다 그래서 우리 이재미 간다니까. 지금 이재미까지 그 보러 겨울에 가서 새 보고 거기 온천하고 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귀한 자료를 구미 해평부터 그 자료를 다 그 새들 다 잊어버리죠. 다행히 순천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호지역을 지정하면서 지금 흑두루미가 한 3, 4천 마리가 되면서 순천시는 지금 현재 1년에 1,500억 정도의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게 나왔다고 통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폰업 제가 보존하고 순천만 보존도 제가 하러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2008년 남사로총회 때 우리 우폰업이 한 80만에서 100만 정도 방문객이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순천만이 그때 우리 경상남도가 김태호 지사 때 5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순천만도 우폰업처럼 이렇게 국제회의하고 잘해라고. 그런데 지금 순천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년에 600만에서 800만이 오고 그 다음에 이번에 순천시장 지금 오신 분 보면 매일 페북에다가 하루 일과를 매일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공무원 보고 그런데요. 할 수 없다. 우리는 일이나 하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서울 가면서 나는 우리 서울에 오늘 풋발러 간다. 시장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년 순천만 정원박람회 할 건데 나는 서울에 가서 지인들 찾아서 전부 다 풋발러 간다고. 그래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그 노광규로 이름 한번 검색해 보시죠. 그러면서 또 지역 주민들 데모도 같이 하고 왜 경전선을 아시죠? 우리 경전선
여기 지금 순천 시내 가운데로 지금 역으로 통과하는데 한 번도 순천시에 동의를 안 받았대요. 안 받고 해서 지금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이 시장이 이제 지금 이제 본래 민주당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 무소속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은 그냥 이제 아예 막 주민들하고 같이 하니까 지금 뭐 인기도 훨씬 좋아지고 그다음에 주민들과 같이 일을 해 나가는 그러면서 중앙 정부에 가서는 전부 이쪽 저쪽 무소속이니까 다 돈을 따가 옵니다. 그래서 순천 시가 순천만 정원박람회 할 때 첫 해 3천억쯤 따왔다고 합니다. 처음 시작에 지금 올해도 그 정도 따와서 각 정부 부처마다 얻어와서 하는데 지금 목표가 뭡니까? 우리 우포 높은 주인제에서 꿈도 못 꿉니다. 그런 안이나 아이디어를 안 준다면요, 저는 끊임없이 우포 들어가는 2010년도부터 군수나 주변부들이 주었지만 그 아이디어를 우리 이번에 2018년도 요 자료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미 좋지만 우리는 그 당시에 홍준표 지사나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그냥 일을 그냥 무서워해야 된답니까? 그만 더디게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순천만이 훨씬 지금 앞서 있고 지역 주민들에게 가고 거기는 어디까지 가느냐면 도시 재생운동까지 해가지고 순천시의 그 과거 재래시장 있죠. 이것까지 다 살리는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2차 프로젝트 국가에서 또 따냅니다. 왜냐하면 계속 파동을 일으키니까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시장이 직접 공무원을 저한테 또 보냈습니다. 기획 문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조금씩 뺏어가가지고 다 뺏어가 버렸어요. 우리는 안 되니까 저거 거기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잘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문서 중에서 제가 그래서 내년 순천만 정원박람회 하시죠. 내년에 몇월 며칠 날 개막식 시장하고 전부 다 정부 요인들하고 박수치고 하면 그때 넣습니다. 언제가 좋을까요? 가만히 있더라고 공무원이. 올 겨울에 흑두루미가 순천만에 10월 22일부터 9일 사이에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흑두루미를 맞이하는 그 축제를 하는데 그 축제를요 어른들 데리고 하면 요새 돈 안 돼요. 내가 이랬습니다. 그걸 뭐냐 하니까 결국 요인들 데리고 와봤자 그 뭐 가족 데려오는 전국에 있는 새를 좋아하는 요즘 새덕후들 많이 있어요. 새덕후 지금 300만 조회수입니다. 그 김어진이가 누구냐면 우리 그 저 누구예요? 그 우리 저 전에 지사했던 지금 우리 현재 민주당 위원장 하는 남해 허 대표님 김두관 씨 조카입니다. 걔가 제가 너무나 어릴 때부터 잘 알거든요. 김두수 아들인데 이 친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방송국도 못 따라갑니다. 300만 조회수. 그만큼 요즘 젊은 애들은요 새라든지 이런 것들 공부를 하고 이런 데다가 아이들 그래서 우포에도 제가 있으면 핀란드에서 따오기를 한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핀란드에서 여기 돈 들여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따오기는 여기밖에 없잖아요.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포는 그것만 먹고 사는데도 전혀 신경 안 써요. 날리는 데만 신경 씁니다. 군수가 몇 마리 날렸다 뭐 맨날 텔레비전 인터뷰하거나 그 이상은 이하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군수가 마침 김경필 후손이 돼서 내가 과외 수업을 좀 했습니다. 저는 뭐 그 살면 국민의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럼 저 국민의힘 돼야죠. 우리 지역 살리는 게 제가 목표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과외 수업을 우리 권상철 원장은 저하고 과외 수업을 시켰어요. 지금 그 공무원들 한 500명이 교사들이 출퇴근을 하는데요. 다 마산 창원서 다닙니다. 진주서 다니고. 왜 그럽니까? 거기에 정주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 시골 학교를 다니는 걸 요즘 굉장히 여건이 좋습니다. 아이들 몇 명 안 되고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주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에 영어 마을이나 영어 학교 같은 게 우리 있는데 그걸 다시 아이들에게 자꾸 그런 걸 따지잖아요. 아이들 그럼 영어를 어떤 영어를 저는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면 생물 자원이나 아이들이 재미있게 하는 걸 영어로 구상해서 하는 그런 수업들을 하라고 그렇게 이제 권하는 거죠. 그처럼 이제 아이들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순천만에도 이번 할 때 그런 아이들 전국의 각 유튜브에 들어가면 아이들과 그 유튜브를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순천만에 이번에 흑두루미가 들어오는 날 당신들 오면 그럼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쫙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학생들이 뭐 10,000명이 왔다 20,000명이 왔다 뭐 하면 됩니까? 흑두루미에게 거기서 순천시는 흑두루미를 위한 쌀을 생산합니다. 그 가보면 아시죠? 바로 순천만 가보시면 앞에 논에 농민들하고 하면 그 쌀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 줌씩 다 나눠줘가지고
흑두루미에게 먹이 주는 운동. 김어진이가 독수리 먹이 주러 가가지고 반해가지고 그 자유대안학교 파주대안학교 출신이잖아요. 그 정규학교도 안 갔습니다. 근데 연세대학교 특차로 갔잖아요. 그 바빠가지고 신방까지. 그리고 그것도 바쁘다고 휴학 내버립니다. 지금 여기 유튜브에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세대들을 활용해서 순천 정원 박람회를 하면 그 아들은 전부 다 뭐합니까? SNS를 하잖아요. 인스타그램으로. 그렇게 해서 온 나라 안에 공짜로 알리는데 그냥 MBC 부르고 KBS 부르고 해가지고 그거 일회용 방송하면요. 그걸 보는 순간에는 순천 박람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연달아서 계속 아이들을 불러서 겨울 내도록 할 수가 있잖아요. 흑두루미 먹이도 주고 그 다음에 그걸 관찰하고 모든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와서 2박 3일이나 3박 4일 동안 머물게 하고 그리고 그때 가끔씩 뭐 주면 커피집에 자주 가면 뭐 주면 쿠폰 주잖아요. 그 점리는 우리 순천만 자주 오니까 쿠폰을 주는 거예요. 요즘 시설을요 지자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리우에이 때까지 그걸 배웠는데 유럽 쪽 아이들은 순천시청을 다 내줍니다. 그 고등학생들 오는데 그 와가지고 그 순천시청에 텐트 칩니다. 거기서 자기들 토론하고 하면서 그 아마존 밀림을 가고 이렇게 공부한 걸 발표. 거기서 또 그 데모를 조직합니다. 어른들 정신 차려. 그리고 부시가 아버지의 부시가 그때 왔잖아요. 부시인데 그때 그 앞에 미 대사관 앞에서 막 그 유럽 아이들 항의 왜 미국은 여기서 플란테이션 농을 너무 지나치게 하면서 이렇게 열대우림을 다 부수냐.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여론으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지금 저는 24일 기대합니다. 24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9월 24일. 예, 기후행동이 이번에 지금 보니까 전국에서 지금 막 서울 집결이 지금 난립니다. 조직해가지고. 뭐 어느 도시는 차가 2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여대표 김밥 먹으면서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잘못하는 일에 하나의 시민운동의 키 중에서 하나가 기후정의다. 앞으로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는 누가 이걸 정권에서 뭐 민주당에서 아니면 뭐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말할 겁니까? 젊은 세대들이 심지어 영국은 지금 뭐합니까? 아기 안 낳는 파업도 하잖아요. 엄마들이 우리 애기 안 낳을래 나. 누가 이렇게 기후 위기에 이렇게 대응 안 하는데 벚꽃이요. 프랑스는 하원에서 헌법까지 기후 위기와 싸운다 이 단어 넣었잖아요. 근데 상원에 가서 지금 부결됐는데 그 언젠가 또 헌법에다 지금 개정을 그걸 넣습니다. 그 정도로 아이들 금요일 되면 학교 안 가잖아요. 유럽에는 좀 데모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요즘 젊은 세대들 너무 빨라가지고 보니까 아래 그제 내그 수업을 하는 걸 제가 이불로 들어가 봤거든요. 그제 초등학교 5개 학교 교장선생님도 직접 나와가지고 아이들하고 기후위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말로만 하지 행동.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제는 지금 5개 학교가 하고 뭐 학교가 더 늘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아마 거리에서 캠페인을 초등학생들이 합니다. 그 과거에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일본에서 하던 일이거든요. 아니면 유럽에서 하던. 그걸 지금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이번 24일 날 아마 그게 될 겁니다. 그 서울은 지금 직결해가지고 뭐 광주부터 지금 경남부터 다 올라갑니다. 그 대신 초등학생들 가기 어려우니까 부모들하고 학교 선생님들하고 그제는 그제에서 김해는 김해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의에 오늘 마침 시기가 잘 됐으니까 시기에 가시거든 박수 쳐주고 응원해 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오늘 그래야 제가 강의하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자 보십시오. 지금 창녕군 인구가 6만 명입니다. 그 다음 김해시가 53명, 창원시가 100만 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동네까지 이렇게 주제 넓게 해놨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는 이대로 가지는 않겠죠. 그 대규모 축산단지 및 노화된 소규모 공장을 합쳐는 이걸 갖다가 대규모 축산단지로 만들고 소규모 공장 같은 거 전부 다 이제 다 처리를 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봉화마을 지금 아까 제가 말씀한 그대로. 그 다음에 이 주남지는 도농복합지역이나 급격히 도시화된 걸 소규모 공장시설, 상업시설 이것을 도농복합지역이나 급격한 이런 도시화 부분들을 이제 그거라.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우리 여기 생태여건 같은 거 그렇게 제가 했죠. 철새 통로로서는 생태여건은 따오기잖아요. 우포는 보건하고. 그 다음에 철새도 지금 제두름이 아시죠? 겨울에 꼭 제두름이 보러 가죠. 요즘에는 이쪽에 주남지는 제두름이가 굉장히 요즘에는 한 300~400마리씩 겨울을 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최근에 창원시가 잘했어요. 특히 앞에 시장 같은 경우는 직접 그 지역 구초민들 많이 고용하고 수시로 먹이 주고
그 다음에 옆에 사진 하는 사람들 가까이 못 오도록 관리를 굉장히 잘했거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큰 그거죠. 낙동강에 다 지나간 일본으로 가야 되는데 요즘엔 유일하게 지금 제두루미가 오는 곳이 이 주남초수. 그다음에 하포천은 지금 현재 항세. 이 항세는 잘 아시죠? 봉순이 기억합니까 혹시? 옛날에 일본에서 항세를 복원했는데 어디로 왔습니까? 봉하마을에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도 예산에서 항세를 복원했거든요. 지금 주남 우포에는 3마리가 와 있습니다. 요거를 분산센터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봉하마을 중심으로 해서 하면서 생태 농업을 진행하는, 이걸 뭐 제가 이제 만드는 간단한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습지보호지구는 아직 주남은 아닌데 이건 아마 지난번에 거의 다 될 뻔했는데 또 이번 선거 기간이 되면서 이게 지금 멈칫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부들은 굉장히 원합니다. 옛날에 어부들이 많이 봐.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드렸잖아요. 어부들은 창원시에서 한 200만 원 주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500만 원 주는 거. 당연히 이해관계에 얽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싶어. 그 다음에 습지보호지역은 이미 하포천은 됐고, 하포천은 또 무엇이 되냐면 하포천 천 자체가 국가하천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덕을 본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사는 곳이니까 그 지방하천 국가하천이 되면 국가하천이 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국가가 다 예산을 대고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지방에서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그래서 이제 우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지금은 이 주변 여건 대규모, 우리는 지금 마늘 양파 때문에 사실은 생태 농업 이런 건 아직까지 어렵습니다. 워낙 양파나 마늘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생태 여건은 뭐 따오기 복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남사로 습지 지역이고, 지금 문제점은 이제 여기 보면 대규모 뭐 탐방객이나 겨울 농업 아까 때문에 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문제는 하포천에 이렇게 축산 뭐 이런 것들이고, 대도시 인근 개발과 보전 갈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프로젝트를 제가 경상남도하고 환경부에 냈죠.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그 지도 여기 우포늪 있고 여기 어디입니까? 주남저수지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요거를 벨트하는. 본래 만약 저는 하고 싶었던 거는 경북 구미하고 그다음에 여기 부산 낙동하고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다 당이 다르고, 이게 저는 뭐 경남에 살면서 너무 동네까지 하면 또 그거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벨트화 하는데 이미 유럽이나 일본 같은 데 벨트화 해가지고 사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거는 이렇게 하면 환경부가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개별적으로는 지자체가 할 수 있지만 전체를 묶으면 낙동강 그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노리고 경남에서는 경상남도가 용역을 하게 하고, 환경부는 뭐 우리가 마침 그때 이상용 우리 보좌관이 서울 가는 바람에 장관에게 직접 이걸 보고해라 해서 장관이 지시를 해서 용역을 동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났는데도 지금 이제 한 걸음도 안 나가서 이제 제가 행동을 지금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 이름을 저는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또 환경단체에서 이거 반발할 텐데 이래서 아니다. 생태가 돈이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해야 되지. 주민들은 그럼 뭐라는데 맨날 생태벨트 굳혀가면 뭐 그럼 우리는 어쩌란 말이 이렇게 반발 나온다. 그래서 나는 경제란 말은 소득이란 말이다. 그렇게 설득을 했죠. 근데 이제 도나 환경부서는 자기들은 이 경제를 살짝 뺐었다. 그래서 저는 경제를 끝까지 넣고 지금 이야기하죠. 왜? 지역 주민들이 이제 살아보니까 소득이 없으면요 지역 주민들은 하나하나 시비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이제 저희 이야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요즘 많이 쓰죠, 그죠? 여기 다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요즘에는 뭐 이런 이제 국내 관광도 많이 활성화하는데 조용하고 뭐 이런 거 많이 걷기를 원하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주남저수지에는요 평일에도 굉장히 사람들 많이 옵니다. 많이 걷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자연이 좋은 데만. 그 다음에 환경형 도시 재생 사업, 생태계 서비스 촉진 지역, 소멸 위험 지역 같은 것들을 이제 복원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럼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제가 말했던 이런 벨트를, 경제 벨트를, 여기는 연구소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거 젊은이 하는 거지 연세가 높으시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요걸 저는 이제 그렇게 했죠. 바로 자연환경 보전 일대의 새로운 개발 모델을 환경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 국내 관광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특히 뭐 이래서 이제 2018년도에 제가 이 아이디어를 만드는 거니까요.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앞쪽에 그림은 요거는 이제 그림은 말씀을 드릴게요. 요게 이쁘죠. 따오기는 요거 때문에 다 매료됩니다. 날개 안에 보면 살구색 내지는 우리가 그 색이 있어요. 요 색깔이 날 때는 정말 이쁘거든요. 요 둘이는 이제 암수가
사랑한다는 표시할 때 이렇게 울음소리를 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사람이든 뭐든 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자, 이게 이제 저는 단계별로 잡았는데 여기 보시면 저는 뭐 우포에 있으니까 1단계는 우포 지역을 야생공원으로 만들자. 그 야생공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습지를 복원해서 이 습지 전문기관을 확대하고 정주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적어도 젊은 분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일은 경상남도하고 경상남도 교육청, 환경부, 국토부가 다 움직여줘야 된다. 그런 주장을 드렸고, 그다음 하포천은 다행스럽게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거기는 순천만 비슷하게 습지 정원을 이번에 만드는 걸로 해서 예산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는 지금 이번에 대통령 공약 사업에도 아마 들어간 걸로 내가 김혜식 공무원에게 들었거든요. 어쨌든 이런 다 이게 친환경 농업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농림축산이라든지 이쪽에 돼야 되니까 이건 2018년도 제가 만든 자료. 이거 LH 가서도 제가 그거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저 대표님이 그때는 감사 안 하셨을 때, 왜냐면 대표님이 감사돼 있으면 제가 못 가잖아요. 그 괜히 인연 맺어가 가지고 무슨 그 줄 타는 것 같아요. 그때 서울 가가지고 그때는 아직 내려오기 전입니까? 그때 20분도 그때 제가 가서 했어. 그래서 여기에 이제 LH도 이쪽에 와서 정지여건 같은 거 할 때 이걸 좀 하면 좋겠어요. 3단계는 알다시피 주남은 도시 근처니까 생태 주거단지 같은 걸 만들고 전시 회의, 그래서 여기는 섭지박물관 같은 걸 만들어야 돼. 여기는 이제 그런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 이제 환경부, 국토부, 여기 문화재청이 지금 빠졌네요. 문화재청 같은 경우까지 이제 그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까 제가 이제 우포만 이제 우포에 들어갔는데 이게 자꾸 이게 손 동서. 지금 여기 보면 이게 1915년 시도입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우포 여기 대대제방이죠. 여기 다 농경지입니다. 요 과거에 보면 전부 다 여기까지 현 농경지가 다 지금 요 낙동강이니까요. 여기까지가 다 그거 돼 있습니다. 늪지로 돼 있습니다. 요것도 다 늪지거든. 지금 다 농경지. 그래서 요것을 이제는 이쪽 지역이 되든 아니면 아래쪽에 되든 여기를 우리가 복원을 통해 가지고 완충구역을 확보를 필요하다. 여기 지금 요 알간 선이 지금 현재 우포 높이입니다. 지금 과거는 요 선에 따라서 다 지금 우포 높이 때문에 이 지역들을 이제 선택해서 보호를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하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그때 삼성이요. 이거 한번 보시면 할까? 이거 언론에 보도 많이 되었거든. 삼성이 북극곰을 데려와 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되니까 영국 요코시아 자연공원으로 돌려보내고 한다 해가지고 언론에다가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가 굉장히 났죠. 그렇게 돈 많으면 국내에다가 동물복지 차원에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하면 되지. 비행기 태워서 지금 다 죽어가는 놈을 또 끌고 가가지고 거기다가 보내야 되냐. 그렇게 제가 그때는 좀 비판적으로 봤죠. 그래서 그러면 더더욱 우리 우포에 이런 야생동물공원들을 섭지를 복원해서 그러면 한 홍수가 되어도 한 열흘 이상은 쓰지 않으니까, 그러면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서 주변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이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의소라든지 그 다음에 동물 관리는 다 젊은 친구들 하잖아요. 서울 뭐 동물원이나 그 지금 제일 봉급 많이 주는 데가 에버랜드입니다. 거기는 가면 다 이쪽 전공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에버랜드 직원들하고 하려고 지난번에 에버랜드를 찾아가고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연구자들은 연구하고 이런 거 잘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일들은 역시 봉급 많이 받고 일 잘하는 친구들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 뭐 북극곰 가지는 못하고 여기서 죽었습니다만, 이런 걸 이제 앞으로 사람 우리가 복지하듯이 야생동물, 특히 요즘 반려견 같은 거 얼마나 다 아끼고 갑니까?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제가 99년도 그쪽에 영국에 10박 11일 동안 갔을 때 본 겁니다. 이런 식입니다. 요새 동물원, 이 동물원 같지 않잖아요. 우리는 동물원 어떻습니까? 다 뭐가 필요합니까? 이 얘들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다친 새들입니다. 다친 새들하고 이거 보십시오. 애가 먹이도 주고 만지고, 얘네 다쳤기 때문에 다친 애들을 우리 체험으로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대신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겨울 철새들이 다 나. 우포에 만약 지금 현재 이런 다친 야생동물들 멸종위기종들을 이렇게 복원해서 여기다 두면 아이들은 여기서 전국의 수학여행을 오게 될 겁니다. 지금 에버랜드는 45,000원 받잖아요. 여기는 뭐 그렇게 받을 필요도 없고 많은 뭐 그 이하로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아이들이 먹이 주면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할아버지가 특히 할아버지가 데려가면 좋겠죠. 손주들 데리고 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공간은 그런데 이거는 창원이나 김해 같은 데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도시 근교이기 때문에 틀을 새로 확보하려고 그러면 토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창녕 같은 데는 지금 우포 주변에는 거의 농경지들이기 때문에 낙동강하고 미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창녕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람사르 재단도 지금 있고 경상남도 교육청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여기 폐교를 가지고 가장 환경교육을 요즘에 부산에 있는 교장연수도 여기를 합니다. 자매를 맺어가지고. 그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는 기후위기나 자연과 관련된 관리자들이 교육을 안 받고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요즘에 연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거기서 뭐 강사도 하고 이래 합니다. 그다음 국립생태원 섭취센터도 바로 우포 안에 있습니다. 이건 2008 남사르 총회 때문에 받은 선물인데 여기에 연구자들이 다 근무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조직이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그 인력들을 확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하나 더 넣은 거는 수의과대학. 수의과대학은 제가 여러 곳에 알아봤는데 굉장히 이건 치열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경상대학이 되든 대학과 연계해서 거기서 이런 야생동물을 좀 전문적으로 보호하고 치료하고 이런 것 하는 좀 이렇게 학생들 기르는 시스템을 좀 구축하면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기 김해 하부처럼 뭐 제가 크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다 이거 아시죠? 그리고 이 친구들이 먹어내는 뭐 지금 음식들이 다 뭡니까? 우리들이 먹는 식량이잖아요. 그리고 수입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 만약 우포가 된다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동물복지 여기 와서 얼마든지 그리고 주민들도 여기 오면 뭐 풀 좋으니까 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관리 삼아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질 높은 우리가 할 수 있고 요즘 뭐 계란이라든지 다 지금 음식들 다 지금 유기농 이런 걸 좋아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하포천은 이런 것들이 좋겠다 뭐 그렇게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아까도 말씀 이 항새입니다. 근데 논이 좋으냐 나쁘냐는 지금 항새가 먹고 있는 요걸 딱 찾으면 됩니다. 혹시 드렁어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농촌 사신 분들 중, 저 고기 끄떡이신 드렁어리 혹시 보셨습니까? 어떤 그 드렁어리는 시골의 농부들 싫어합니다, 그죠? 그 왜 그랬습니까? 논두렁 사이로 다니기 때문에 그 물을 이렇게 흘리기도 하고 그래서 수시로 농민들이 가서 삽으로 막 이렇게 다지기도 하죠. 근데 이 드렁어리가 산다는 것은 최고의 생태입니다. 우리 그 따오기가 지금 살고 있는 거기는 한 17년 정도 지금 그 농약을 안 뿌리고 지금 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뭐 이런 항새들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면 드렁어리가 그냥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우포에 체험 온 아이들은 드렁어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렁어리는 옛날 우리 농법으로 했을 때는 드렁어리는 농민들에게는 그냥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거. 뭐 잘 아시다시피 이런 논에는 다 논생물들입니다. 따오기든 뭐 이런 항새든. 그래서 이제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이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야기한 거는 뭐 굳이 너무 나라 이야기할 건 없죠. 이런 게 생태 주거단지가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알겠지만 독일 같은 데도 뭐 다 보셨지만 이 바로 아파트에 빗물 이용하죠. 그 빗물이 내려와서 작은 연못도 만들고 여기에 유치원이 바로 만들어지죠. 거기 숲속 유치원 이렇게 독일 유치원들 아시죠? 아이들 다 옷 두 벌입니다. 정장 입고 가고 한 벌은 거기 가서 뭐합니까? 장화라든지 모든 걸 바꾸어 신는 순간에 바로 유치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뭐 빈부격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특별한 아이들이 있겠지만 그리고 지금 제가 지난달에 칼럼을 도밀고 있었는데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유럽의 부자들 아이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 안에서 아이패드를 쓰지 않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분들 계시죠? 네, 들었죠? 그런데 미국의 시카고나 일부 도시들에서 가난한 아이들 위해서는 아이패드를 다 무료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줌으로 수업을 많이 합니다. 그럼 비용이 엄청 적게 들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실리콘밸리라든지 캐나다의 그 고급 지금 전문가들이 살고 있는 그런 데 학교들은
전부 다 독일의 그 제가 아까 숲유치원처럼 흙만 지고 그 나무놀이 나무 타고 그리고 지금 우리처럼 플라스틱 놀이터가 없습니다. 다 지역에 못 쓰는 나무라든지 그런 걸 다 이용해서만 거기서 놀더라고. 그러니까 부잣집 아이들은 전부 거기서 놉니다. 우리 옛날 치면 우리 통밀빵 옛날에 누가 먹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먹었는데 지금 부자들이 먹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은 못 먹겠습니까? 요즘 잘 이렇게 반죽돼 가지고 이게 반들반들한 걸 가난한 사람이 먹잖아요. 거꾸로 되죠. 그게 지금 그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800개 학교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다 부자들은 거기 학교를 다닙니다. 다 그래서 요즘 5감 운동이 아니고 12감 운동입니다. 다 새로운 과학적인 근거를 12감 운동. 그게 발도르프가 옛날에 독일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그 발도르프를 진화해서 지금 그 학교들이 다 만들어져 가지고 12감 교육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잣집 아이들. 그래서 여기 보면 나중에 손주들 학교 보낼 때 어디 보내냐에 따라서 할아버지의 경제 능력이 아마 평가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죠. 좋은 아이패드 가지고 다니고 뭐 이래야 저 집이 부잣집 아닌가 이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도밀로 마지막에 그랬죠. 경남 교육도 제가 그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 자연에 지금 잘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 계속 경남이 지금 전국에서 제일 아이들 자연에 많이 보는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우포 생태 교육만 했는데 지금 8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다가 올해는 더 늘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각 지역마다 창포만부터 통영 어디 해가 갯벌 뭐 이런 식으로 체험을 계속 하게 합니다. 그 비용을 경남교육청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 교육감이 이제 옛날 그런 NGO 활동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가장 잘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그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연 연수원을 지금 가장 힘을 기울여 가지고 지금 지으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건 무슨 말이냐면 교사 그 다음에 그 주민 학생 뭐 전부 다 전국 단위의 이 규모의 그리고 국제 습지교육센터 같은 걸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제 좀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주거단지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좀 사람 사는 것 같이 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이제 다 뭐 여기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도 그렇고 다 작업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고 여기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이젤펠트 생태 주거단지입니다. 저도 뭐 여러 곳에 보봉이라든지 이런 데도 가보고 했는데 요 지금 뭐 요걸 읽으면 다 알 겁니다. 습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개발하면서 결국은 요 25m 완충 지역 같은 거 또랑 녹지를 다 설치했죠. 그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기 보면 우수 그 독일은 빗물 세금 있는 거 들어보셨죠? 독일은 비가 왔을 때 투수청 아시죠? 주차장 같은 데 가면 막 밑에 풀이 나잖아요. 그런 데는 바로 빗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홍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시멘트로 막 이렇게 해놨고 아스팔트로 흔들어요. 동시에 빗물이 들어와가지고 지하수 침수되고 막 그거 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빗물 세고 저는 이번에 요거 할 때 홍수 기금을 마련해야 된다고 법을 지금 한번 발의하도록 지금 국회의원들 할 겁니다. 우리나라도 홍수를 많이 받아들이는 마을이나 이런 데는 거기는 홍수 기금을 가지고 그쪽 지원해야 되는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빗물 세금 이런 것처럼 해야 그걸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 우리 우포는 항상 홍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냐면 자연 위험일 때는 농민들이 다 합니다. 이 정도면 왜냐면 평생 살아왔기. 그런데 어떤 때 제일 위험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아까 인공적으로 한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안동댐이 문을 갑자기 비가 많아서 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아무도 예측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또 보들이 일제히 문을 열었다. 그거는 주민들 그리고 우리 장천재 작년 터졌잖아요. 작년에 터졌는데 살아기 이유가 있습니다. 우퍼늪과 같은 강물에서 받아들은 하고 용업벌 2개가 그대로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 장터가 안 잠기고 그 또랑 따라서 다 물이 잠기는 바람에 그걸 여기 유명한 그 건설기술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이 그 글을 썼습니다. 창녕에 장천재가 터졌는데도 그 지역이 장터라든지 주민들 집이 물이 안 잠긴 이유는 바로 홍수터를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걸 확장했는데 그런데 섬진강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죠? 동네 싹쓸이 했잖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뭔가 뚝을 높게 쌓고 준설하고 이거는 지금까지 방법인데 이건 한계에 왔다는 거죠. 그건 뭐 우리만 그렇습니까? 독일이나 영국에 다 한계가 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뚝을 우리는 아직 법이 제네지 제외지 해가지고 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쪽은 다 통합법입니다. 제네지든 제외지든 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 홍수를 관리하는 영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피해 보상.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제방이 있고 뭐 일본 같은 데는 지하 물 저장고가 따로 있잖아요. 홍수기에는 그 물을 120km를 물 속에 저장을 합니다. 우리도 4대강 할 때 그 제안도 했죠. 근데 그거 말 안 듣거든요. 토목공사를 하거든 차라리 지하에다가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물이라도 가둬놨다고. 그거 지금 일본은 어떻게 합니까? 중수도 개념으로 쓰죠. 전부 집에서 화장실 쓰고 뭐 물 주고 이런 데 쓰잖아요. 먹는 물. 그 우리는 먹는 물하고 뭡니까? 집에 화장실 쓰는 거 다 같이 쓰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용은 엄청 처리되고 실제로 정수 시설도 이번에 많이 나오잖아요. 뭐 벌레들이 나오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대량으로 그리 정수 시설합니다. 그럼 진짜 주민들이 먹을 물은 아주 고도 정수 처리를 잘 하고 그거는 먹으면 언제든지. 저는 뭐 수돗물 먹는 사람이다만 지금 생수병 뭐 다 일반적으로 돼 있고 고급 정수기 사야 되고. 그다음에 옛날 우리 그 뭡니까? 지금도 소송 중인 그 뭐 가습기입니까? 그런 걸 누가 그걸 다 집에 들이면 좋고 이렇게 생각해서 산 건데 그렇게 피해를 많이 입고 지금 국가 감당을 못 하고 있는 기업들하고 못 하고 있죠. 그럼 그런 거는 어떤 화학적으로 좋은 제품들이 나왔다 했을 때는 검증되지 않으면 엄청난 지금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정은 자연스러우면서 우리가 노자나 장자가 이야기하는 상선약수처럼 물은 그대로 흐르고 그다음에 농촌 물을 빼쓰는 거는 빼쓰면 되잖아요. 옆에다가 다 그게 이선제예요. 이선제. 오히려 일본 애들은 그걸 했거든요. 이선제를 다 만들었어요. 그 이제 그리 물기를 따로 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는 다 이런 대부분 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쨌든 친환경 주거단지 같은 거 전부 다 재활용이죠. 재활용하고 비오톱하고 그 이 안에 학교가 있고 유치원이 있고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되니까 아이가 뭐 위험하게 차를 타고 어디 가고 뭐 이거 뭐 집에 다 같이 놀고 있는데 그렇게 그런 식으로 구조를 이제 만들. 우리 건축가들은 그런 생각하시지? 예, 오늘 뭐 어쩔 수 없다. 자, 예, 보십시오. 여기 이제 뭐 다 아는 부분인데 우포늪이나 주람 저수지 합포천 뭐 이 주변을 각각 특성 있게 이용하면서 한 개의 강 배후습지 3개 구역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을 정부가 이제는 해야 되고 특히 홍수를 조절하는 역할로서 이 습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홍수 기금을 마련하든 아니면 여기에 주민들이 이용하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고민할 시기가 왔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포늪에 한 6만 평 정도는 제가 들어가서 한 180억 들어가 정부가 그걸 했습니다. 그때는 남사를 총회할 때 우리가 2개를 하기로 했는데 한 개 조그만한 거 보고대란 그게 지금 삼박벌 습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건 이런 겁니다. 보시면 기후위기 시대 홍수도 보건과 천변저지 확보는 중앙일보와 요새 조선일보 관련. 저는 특히 요새 조선일보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뭐 한겨레 이야기는 정부가 기본적으로 안 보잖아요. 그렇죠. 경향도 안 보고. 그래서 조선일보 칼럼 나오는지 아니면 그것만 지금 검색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도 역시 최근에 그 누구냐면 한삼이라고 그 지금 수석 논설위원이 이런 걸 썼습니다. 이제는 요거 네덜란드 에이시를 강의 에비스로 개념도 평소 물 흐르는 가운데는 홍수시 항상 맨 왼쪽은 에비스로가 홍수 수량을 분담하는 모습을 이렇게 에비스 평소에는 목초지를 하려고. 그 다음에 농경지와 섭지원, 이 섭지원은 지금 화포천이 원하잖아요. 농경지도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거죠. 이걸 이제 받아들이면 홍수도 확보되고 주민들도 이용하고 좋은 소의 먹이를 우리가 그냥 콩을 막 먹이는 게 아니라 풀 뜯어 먹이고 그러다가 필요할 때는 콩도 먹일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식량 안보 사는 이야기, 환경 안보 사는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요걸 이제 과제로 이제 제시를 이걸 갖다가 이번에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 칼럼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맙다 조선일보야. 내가 처음으로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요번에 사망자 제로였잖아요. 서유럽 대홍수. 그게 바로 요 기절이죠. 남폭 개진 강물은 흐를 공간조 달래. 이걸 내가 카톡으로 우리 군수한테 볼 때 여기 제일 마음이 든대. 남폭 개진 강물은 흐를 공간 달래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니까 조선일보가 하고 중앙일보가 이야기하면 시골 군수들은 좋아합니다. 제 이야기는 절대 안 듣습니다. 자, 이겁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 보십시오. 본래 요 강이잖아요, 그죠? 요런 거 하중도 이렇게 된 걸 지금 전부 다 농경지 같은 경우 홍수도 딱 보인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금방 네덜란드 이쪽에 유럽이 지금 형태 이런 식입니다.
그다음 또 이제 다음에 가면 또 하나 나옵니다. 요 보면 이제 뭐 크게 이야기하는 여기 이제 제가 주장하는 요거죠. 자, 소출이 줄더라도 피해액을 훨씬 웃돌게 배상해주면 뭐 당연히 주민이 놀게 되고 또 놀고 있는 땅에는 정부가 사들여 생태습지를 조성할 수도 있고 지금 나이 많으시면 다 지금 자식 때문에 물려주기는 자식 농사지러 온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인터넷에서 팔아먹습니다. 예. 그러면 그 땅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자칫하면 지금 전라도 쪽이 지금 난리죠. 그 옥토를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매립지가 필요한 소위 쓰레기를 다루는 폐기물 다루는 사람들이 그걸 사들이기 시작했죠. 그 도울 강좌에도 나옵니다. 그가가 자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30m씩 땅을 파서 그 밑에다가 이제 폐기물 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가면 딱 지금 시골 앞으로 소멸되어 보세요. 쓰레기 매립장 만들고 축산단지 만들고 뭐 이런 거 제일 사람 눈에 그거 안 되는 거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름다운 고향들이 다 그렇게 가게 됐어요. 왜냐면 땅이 싸니까요. 도시에서는 땅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럼 뭐 땅 사가지고 그렇게 만들면 지금 그게 전라도 지금 그 좋은 논들 땅들 지금 막 사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하성수라고 혹시 들어보시면 그분은 변호사인데 완전 거기다가 컨테이너 지어가지고 직접 그 소송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진짜 그런 사람이 여러 명 돼야 된다. 혼자서 그냥. 그 다음에 최병성 목사라고 들어보시지 몰라도 자관 시멘트 뭐 이것도 자관 그분은 목회는 뭐 언제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관만 내 지금 언론의 중심 인물이잖아요. 그렇게 수십 년을 지금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슈는 되는데 전체적인 힘들이 안 모여지니까 기후정의 요거 가지고 우리가 한번 기회가 되면 이제 힘을 크게 좀 먹을까. 자, 이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모습입니까?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에 잠기잖아요. 강에. 이렇게 있는 건 기본입니다. 이게 넘치기도 하잖아요. 넘쳐서 마을을 담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지금 우리 기후위기 시대에 지금 보십시오. 이게 경상도에만 비가 온다고 경상도면 없을까? 여기는 바삭 가물었다고 전라도 가서 갑자기 때려버려요. 이거 지금 감당 못합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뭐 말로 기후위기 이런 게 아니라 전에는 일정하게 우리가 이번 몇 월 달 몇 월 며칠 추석에는 뭐가 비가 언제쯤 오고 뭐 다 그걸 예측을 했죠. 지금 기상청장이 이번에 이야기했죠. 예측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답했잖아요. 자기가 기상청장인데 예측 불가능하다. 자기들도 뭐 맨날 욕은 막 맨날 얻어먹는데 그거 뭐죠? 하늘 그게 이제 하늘이 하는 뜻입니다. 하늘이 지금 전혀 뭐 인간들이 워낙 뭐 석탄 화력 발전 많이 쓰고 지금 그걸 해놓으니까 맛 좀 봐라 하면서 지금 여가 삼두들이 주고 저가 삼두들이 지금 중국도 지금 심각한 거 이야기 들으셨죠? 지금 그 위에 댐 다 막아놨는데 지금 뭐 밑에 유적지가 뭐 2000년 전에 뭐 1500년 유적지가 막 지금 막 발굴되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 지금 우리는 저는 이게 낙동강입니다만 요 위에 이제 마지막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여기서 저는 생태를 이야기했죠. 요 바로 요 제일 위에 지금 이게 안 되네. 저기가 가야산이거든요. 저는 여기 이제 요 가야산을 저는 틀림없이 고은 최치원이 제일 먼저 들어갔잖아요. 그 전설이 되고 신하는 거기를 김갱필은 항상 그 가야산을 보면 그래서 그 인호정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김경필의 도동서원 바로 밑에 내려오면 인호정이 정여창과 한원당 김경필이 두 우정을 쌓았다. 그래가 나중에 두 분 다 결국은 이제 사약을 받고 죽고 뭐 부관 참시도 당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남겨놓은 가치가 요 강 안에 쭉 있고 이분들은 여기서 평시에는 시문을 지으면서 강에 배를 타고 이렇게 다녔는데 요즘에는 배도 못 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상 제사는 지랄한다고 지랄나. 그 플랜카드가 많이 붙잖아요. 동네마다. 조상들 그게 배 타고 다니면서 그 시도 짓고 과거에 급제하고 나면 학자수라고 들어보셨죠? 선비나무들 동네마다 지금 다 있습니다. 그거 한 개 걸을 때마다 동네가 요즘 어떤 플랜카드 100개쯤 걸었을 거예요. 과거에 급제했다고. 그렇게 훌륭한 조상들 모시나 놓고 사대강 지랄 찬성을 내가 난리를 치고 녹조가 끼든 말든 그거는 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생수를 다 사 먹고 이래 하니까 몸에 피부에 안 한다는 것 같아요. 옛날 배럴 때는 안 그랬잖아요. 난리가 나고 우리가 막 항의 전하고 막 이러면 난리를 치고 저도 그때 신났어요. 그 싸움할 때. 예? 그리고 위천공단에서도 우리 어쩌습니까? 저 마산역에 뭐 그거 하고 그때 뭡니까? 여기 저 경찰청에서
우리 집회 못 가게 20대 그 버스 못 올라가게 막 막고 그때 삭발하고 뭐 그거 지금 다 국회의원 돼 있잖아요. 그 사람 그때 삭발하고 그때 뭐 김정건 안홍준 사고 다 그때 다 그때 삭발 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들 다 그래 했던 그 열정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지금 엉망인데 부산 해운대도 와 녹조 남조를 막 들어가가지고 그막 본동만 뭐말 한마디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 힘이 안 모아져서 제가 볼 때는 결국은 기후정의나 이런 쪽에 힘을 좀 모아가지고 그래가 환경 문제 전체를 좀 봐야 되고 저는 이제 이거 가지고 어쨌든 좀 뭔가 하나 작품을 만들어 보려고 저도 안간힘을 쓰고 좀 빨리 하고 저는 마산 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기는 너무 육고기를 많이 먹어서 와서 저는 육고기 싫어하거든요. 그 마산 오면 그래도 바닷고기라도 먹고 조금 이래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언제 이거 고향으로 돌아올 건가 요즘처럼 제가 내 고향 남쪽 나라 혼자서 흥얼거리는 때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제가 좀 이야기들이 좀 이렇게 재미없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그냥 생각을 같이 갖고 우리가 낙동강의 그 오랜 임진왜란과 그 다음에 정유재란 그 다음에 또 우리 일제시대 항일운동 그 다음에 또 민주화운동들이 우리 거기도 경북대학 유명한 난민전 사건 아시죠? 그 이수병이라든지 그 팀들 다 경북대 출신들이거든요. 그 지역에 6명들이 다 지금 그게 이제 노태강이와도 관계되면 노태강 아시죠? 박근혜 정부 때 국장하다가 그 최순실이 말 때문에 사표냈잖아요. 그래서 또 요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차관했잖아요. 그 바로 저 할아버지가 바로 그 파리장서 그게 유명한 그 창녕에서 그 노시집은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뼈다구가 좀 있더라고. 가만히 가서 보니까. 그래서 저는 문중에 대해서 인맥 이런 거 항맥 이런 거 싫어했거든요. 여기서 장원만. 근데 가보니까 그 인맥들이 우리가 뭐 오블리즈 그걸 했던 거라. 그래서 거기 가보면 계몽운동도 하고 그래도 몇몇 가문들은 서로 결혼도 같이 그렇게 하고 그리고 서로 다 어병운동을 하거나 이럴 때는 몰래 이쪽도 줘야 되고 저쪽도 줘야 되잖아. 살아남기 위해서 몰래 추수를 하고 나서 그 추수 기금을 어떻게 하냐면 바로 그 현금을 바로 그 뭐라 그럽니까 쌀떡 같은데 이어나면 누가 살짝 와서 가져가 가지고 상해 가서 전달하고 그게 이제 백산 아니제가 그 돈을 이호식 지도로 가을 추수하고 나면 거기는 뭐 만석군이니까 그 돈을 가지고 상해 가서 그 했던 그게 기록들이 요즘에 나타나. 근데 또 아쉬운 거는 우리가 말 그 당시에 독립운동에 뭐 사회주의 무슨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지금 항일운동 하는데. 근데 그것들이 지금 뭐 아직까지 좀 제대로 풀리질 안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은 분들이 아직 다 안 해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자꾸 변하면서 그런 분들에 대한 가치라든지 이런 걸 하고 결국은 그게 이제 우리가 뭐 남북 간에 어떤 평화롭고 어쨌거나 뭐 통일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 그건 반드시 우리가 역사 속에서 또 임진왜란 때 우리 각정이나 아니면 이순신처럼 그분들이 그 독립운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부각이 되고 역사책에 또 쓰여져야 되고 그런 날이 오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깜짝 놀랐는데요. 시간을 거의 맞추셨어요. 오늘 못 맞추실 것 같다는 아주 불길한 예감을 초반에 들었었거든요. 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해주세요. 질문 지금 질문 시간입니다. 네.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뭐 저도 과거에 선생님과 같이 이제 람사르 총회 유치하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람사르 총회 그다음에 그 이후에 뭐 람사르 환경재단 설립 뭐 이런 게 2010년 전후로 해서 경상남도의 그 습지에 관한 어떤 관심과 어떤 정책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들어가지고는 그런 것이 거의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지 도에서 보도 자료가 나오거나 특히 비단 이렇게 보수 정부뿐만이 아니라 김경수 지사 있을 적에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크게 이렇게 부각이 되거나 그러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경상남도나 아니면은 시군들의 그
경남의 습지 관리 계획이라든지 유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조금 비판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듣고 싶거든요. 예, 저도 뭐 사실 답답한 사람이 지난번에 우리가 재작년입니까? 그때 그 남사루총회 10주년 그 행사를 할 때 지사가 지사실에 있으면서 안 나왔습니다. 부지사가 나고 제가 그때 준비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개회사를 제가 했는데 왜 안 나왔겠습니까? 그게 이제 제가 이게 정치인들마다 어떤 특정한 앞에 사람의 지사의 그 영역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행사를 치고 나면 그것을 기념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권이든 뭐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가치절하시키는 게 버릇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김경수뿐만 아니고 지금 그거는 뭐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내 지금 이제 뭐 우리 박 지사가 그동안에 우리 뭡니까 그 우리 불경 뭐 이런 거 완전 지금 뒤벼놔놓고 그 사실 그 안에 뭐 장점도 있을 것이고 뭐 보완 말대로 보완하면 될 것인데 왜 그렇게 뒤벼놨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헷갈리잖아요. 그래 이게 우리나라 정치의 속성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정책이 하나 되면 그걸 더 발전시키고 진화시켜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목공을 하거나 이 장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숙련된 그걸 갖고 기술을 높이고 해서 나중에 뭐 청자가 되고 뭐 백자가 돼서 역사가 오래되면 훨씬 더 가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경남에는 사실은 남해안 아시잖아요. 남해안에 얼마나 다도해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낙동강이나 지리산 이게 하나 벨트거든요. 우리가 자연으로서 경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데 실제로 부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뭐 한방약초, 그 다음에 함양에 무슨 산양상. 그런데 실제로 저는 그것이 지리산이나 덕유산을 사실은 그 배경으로 내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낙동강을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또 뭐 조금 전에 이야기한 어떤 벨트를 이야기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적으로 기술자들이 기술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놔놓고 그걸 보석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건 오래 가지 못하는 거죠.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장인 정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먹고 사는 방식이 제일 좋은 건 나이 많아가지고 제가 보니까 대부분 잘 먹고 사는 사람들 장인입니다. 왜냐하면 80대에도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 동네에 가면 지금 구두를 수선해 주는 분이 지금 나이가 87인가 그래요. 그분은 그냥 평생을 자기는 뭐 구두 꿰매고 뭐 옛날에는 이제 우리 다 꿰매 신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습지 청량제를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남사총회 때문에 제일 만들었는데 저는 그 결정적인 칼을 맞은 게 홍준표 지사의 그 생물 다양성 총회 그 관심을 나눈 거예요. 인도까지 갔잖아요. NGO하고 같이 했으니까 인도가 다 유치 다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날 심사로 내려왔는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부지사가 따고 왔어요. 그분 돌아가셨죠. 부지사가 누굽니까? 옛날 변호사. 예. 그 양반이 나와서 아니 당신이 왜 여기 나와요? 지사님 아니 지사님 오늘 청와대 뭐 긴급한 일이 아닌데 지금 오늘 손님이 와. 아니 여보시오. 지금 국가 큰 행사를 국제 행사를 하는데 거기 심사위원들이 내려오고 지사들은 보통 한영을 하잖아요. 한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두산 그룹에 저런 뭡니까 그 바이어들 오는 거 그런 것까지 다 답사하고 다 보여준다. 누구나 심사위원들이 볼 때는 강원도는 말도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평창 올림픽 하기 전에 그게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거기는 뭐냐면 산을 지금 가려왕산 깨고 이래가지고 NGO들이 데모를 하고 난리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건 뭡니까? 이 사람들 뭘 생각하겠어요? 홍 지사가 거기에 적극 안 나서니까 그래 뭐냐면 평창 올림픽 하기 전에 이걸 하나 국제회의 하나 유치해가지고 그리고 그 회의 어쩐 줄 압니까? 담요 줬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컨벤션을 여기는 있지만 없거든요. 강원도 평창. 어떻게 했겠어요? 천막 쳤습니다. 국제회의를 천막 쳐가지고 거기다 뭐 나눠준 줄 압니까? 담요 나눠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공무원 고위 공무원들 다 날라갔어요. 나중에 평가가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 바보들입니까? 그 온 사람들이 장관 회의가 거기는 바로 정례적으로 있거든. 도대체 한국은 뭐 회의장을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 그런 것처럼 이게 사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NGO든 저 같은 사람은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내거나 그 뭐 우리가 정책을 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아까 4대강이나 그다음에 홍 지사의 그 생물 다양성 총회 이런 것들이. 그러나 이제 김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알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 그분은 이거는 그래 맞아. 왜냐면 봉화마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뭐 하포천을 깨끗하게 했고 그걸 통해 가지고 그 하나의 생태 관광이라는 걸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는 이제 각 오너들이 딱 바뀌면 모든 그런 공무원들은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지금 어디에 들어가냐면 환경부 국장 밑에 그냥 들어가 있고 우리 경남도의 국장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밑에 아마 서랍에 있을 겁니다. 내가 오늘 부지사 만나고 이거 서랍에 있는 거 한번 끄집어내지 보고 당신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걸 내가 면담하고 내일 모레 이제 수장공사 가는 수장국장 만나는 이유도 그겁니다. 이거 지금 환경부 들어가 있는데 당신 끄집어내 가지고 지금 과장이 다 총괄 책임이니까 안 내놨습니다. 그 왜냐면 정권 딱 바뀌면 먼저 과거하던 거 다 전부 너는 혹시 방송국에도 그런 거 있던데요. 보니까 데스크에 따라서 그 보니까 밑에 옛날 내 가면 밑에 그 기자의 거기 밑에 들어있던데요. 국장실 밑에 내가 그거 직접 봤습니다. 옛날에 한번 내가 MBC 그 당시 국장한테 그럼 내가 이름은 네. 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땜빵만 한다고 보는 거죠. 예. 뭐 행사 같은 거나 이벤트 있을 때는 한 번쯤 하는 것 같죠. 람살 재단도 아시잖아요. 대부분 누가 들어옵니까? 람살 재단 대표가 다 그 지금 퇴직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선거에 그 기여했던 캠프 지금 선정 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도의원 2명이 우리 밖에 다 이야기 들리자. 도의원 2명이 지금 두 사람이 치열하게 그 한다 이야기까지 다 벌써 나왔어. 그 인사 문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그걸 아까 얘기한 식으로 그 사람은 섭지 5개년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는 그 캐리어 쌓는 거지. 그 도의원 해서 다음에 뭐 군수를 하든지 뭐 그런 거 하려고 하겠죠. 그 캐리어 그동안에 그게 이제 정치인들 속성이죠. 뭐 그거는 뭐 시민운동 하시고 더 잘 아실 기고. 제가 뭐 그 답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는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했던 사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한테 귀찮죠. 제가 그 도의 환경국장은 저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알잖아. 길을. 그 내가 오늘도 딱 이 말했어. 길을 열어주세요. 당신은 람사를 추진단장까지 했었고 지금 부지사니까 행정부지사니까 이 공무원들 지금 꼼짝을 안 하는데 그걸 갈 수 있도록 지금 나도 지금 환경부나 다니면서 다 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나는 박 지사에게 반드시 내가 면담 요청해서 그동안 있었던 거 그거 나도 칼럼도 쓸 수 있으니까 그거 쓰는 거죠. 그거는 바로 밑에 지방과장이 그 아침에 보고를 합니다. 내가 그 속성도 잘 압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나면 뭐 저 지사가 그 맨날 텔레비 보고 뭐 신문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아침에 지방과장이 딱 가져갑니다. 테이블 위에 제일 먼저 가져가. 어제 기사 중에 우리 경남도청 관계된 요겁니다 하고 브리핑을 딱 하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이리 쓰면 되죠. 지난번에 김경수 지사에게 드리는 우포에서 편지라고 내가 딱 썼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난리가 나버렸거든요. 그럼 이번에 나는 박은수 지사에게 드리는 뭐 우포에서 보낸 편지 가든지 그러고 하나 보내는 거죠. 그게 뭐 언론이 하는 역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네. 질문이 있어서 좋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기치 않게 늦어서 죄송합니다. 시간을 잘못 알아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거는 또 어떤 질문이냐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포자연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지금 계시잖아요. 예. 지금 우리 저 이인식 교장 선생님 다음을 위한 예. 혹시 숨겨서 지금 이렇게 육성이 아니고 키우고 있는 제자분이 혹시 계신지 예, 뭐 누구 지금 이름이라도 안 돼도 되지만 어떤, 예. 어떤 분들이 어느 정도 활동하고 있는 범위가 있는지 그 네. 부분을 한번 근데 이제 시민사회 운동은 아까 우리끼리도 밥 먹으면서 이야기했는데 나이 한계가 이제 좀 있습니다. 아주 젊은 세대들은 이제 아까 이야기한 새를 보거나 이런 거 이제 그런 걸 좋아하는 세대들은 이제 있고 그런데 실제로 저하고 같이 논의하는 건 50대가 이제 끝인 것 같아요. 50 초반 정도가. 그러니까 40대, 30대 되니까 사실은 이런 일들은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일단은 목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저는 지금 나이가 70인데도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낚시꾼이고 지금 낚시하면 안 되는 데서 하면 내가 벌써 나가서 켜야지 내가 그러면 뭐 아이고 낚시하시다가 어떻게 하시라고 내가 그거 친절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기분 나쁘듯이. 그런데 요즘 세대는 그걸 말을 못 하더라고요. 감시원도 그 말을 못 합니다. 혹시 봉변다. 지금은 저는 아직도 그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 군에도 그렇게 하고. 예.
네, 없다는 얘기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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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만들어지지 않을까 더 맞죠? 아니 뭐 예. 저 이제 그런 서클 차원의 사람 애들 많은데 이제 실제 도와주고 토론하는 세대는 50 네. 초반이 끝이다. 네, 지금. 알겠습니다. 아 지금 예. 마지막 질문으로 괜찮겠죠? 하시. 제가 저번 주에 우포늪에서 하는 행사를 알고 참가를 했었거든요. 반딧불이 같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정말 저는 도시에 살다가 이제 경험을 한 게 정말 처음이었는데 재밌었거든요. 애들도 너무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체험하고 또 오늘 우포늪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어린인 저도 거길 가서 느끼고 재밌어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지금 보니까 우포 자연 학교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행사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매달 한 번은 고정적으로 하는데 그날 아마 밤이라서 우리들이 우리 어머니는 못 보셨을 텐데 그날 혹시 야간에 모기장 쳐가지고 등 켜는 거 나오실 때 못 보셨어요? 그럼 일찍 나가시는 그 반딧불이 내나 밑에 깔고 다 하셨죠? 등에 그날 일요일 하시. 아니 우리는 1박 2일 했거든요. 토일 했거든. 그러면 우리는 토요일 날 밤에 와서 거기 많이 오셨더라고. 근데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게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게 NGO입니다. 저쪽도 NGO, 이쪽도 저처럼 NGO입니다. 그건 소벌 생태 연구소라고 그게 했는데 왜 이제 이게 하냐면 공무원들은요 과외 일을 하기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면 왜 그걸 봉급 다 주는데 자기가 그러니까 그거는 서비스가 굉장히 필요한 거잖아. 저도 지금 우포자연학교를 돈을 안 받습니다. 왜냐면 저는 연금생활 하는 사람이잖아. 연금 받으면 국가에서 열심히 또 연금 받으면서 내가 돈 받고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우리나라에 보면 야간에 그 곤충을 갖다가 모기장 같은 걸 치고 아시죠? 불 켜서 그런 걸 아이들 하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 반딧불이는 이제 앉아서 약간의 수동적이라면 그 곤충 관찰하는 거는 밤에 나방이라든지 심지어 그것까지 다 날라와요. 그 우리가 말하면 그 물방개 같은 게 다 날라오거든요. 그럼 그걸 아이들이 빠지면 그만 두세 시간은 금방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새로운 아이템을 낸 게 손주 학교라고. 여기 이제 나이 든 분들 좀 계신데 손주들 오면 용돈 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제가 손주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우선 제일 먼저 실험은 누구부터 했겠습니까? 제 친구들하고 먼저 해보겠죠. 그러면 이제 특히 교육계 출신들은 뭘 안전지도를 잘하거든요. 그 학교 선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하니까 호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이제 만약 필요하시면 저는 요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창원시든 뭐든 공무원들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럼 예산이 엄청 수반되거든요. 공무원들 예산을 1억 들이면 우리는 뭐 하겠습니까?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만 되거든요. 그게 차이입니다. 그분들은 천막도 쳐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밑에 테이블도 깔아야 되고 꼭 그렇게 합니다. 건물부터 지어야 행사가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건물 필요 없어. 밤에 별 얼마나 좋습니까? 네? 별 좋지. 앞에 소리 다 들리죠. 그 뭐 귀뚜라미부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거기에 뭐 반딧불이 다 보이죠. 그것으로서 모든 분이 만족하는데 이분들은 꼭 행사를 위한 건물을 지어야 되고 그거 다 누구에게 하면 위탁을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몇 천만 원씩 줘야 움직이잖아요. 예,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 1년에 한 번도 하기 힘들죠. 군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이 YMCA나 이런 NGO들이 그런 걸 기획을 해주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러면 10개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관이 한 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뭐 저희 자연학교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예. 이번 그럼 필요하시면 10월 요것만 설명할게요. 10월 15일 날 뭘 하시느냐면 요 아이들이 동물을 한글로 동물 그림을 그립니다. 무슨 말 얘기하면 따오기 같은 따오기 생각 거기다가 따오기 이런 것만 가지고 동물을 그리는 티를 만듭니다. 거기에 새를 보고 지가 좋아하는 것 그걸 그립니다. 그 작업을 이번 15일 날 할 겁니다. 예, 그때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예. 예, 마사와이 시민사업위원장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들 만족할 만한 그런 강의와 일정이 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시다가 건의사항이라든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저도 단톡방에 들어와 있거든요. 김태석 시민사업위원장인데요. 저나 이제 조정림 국장님
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10월 15일에 우리 이제 창녕 답사가 잡혀 있잖아요. 그 일정인데 창녕이란 것만 돼 있지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고 우리 인솔을 할 그 김주용 창원대학교 박물관 학예사가 짜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혹시 가고 싶으신 곳이나 뭐 주로 이제 유적이 되겠죠. 하지만 추천하실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 또 주시면은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뭐 15일 날도 이제 어린이를 위한 행사도 또 오픈업에서 있다 하고 또 유호 막걸리 얘기도 나왔고 다양한 것들을 수용해서 저희들이 답사 계획을 알차게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아시죠? 목요일 날 이번에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글 바로 탁탁탁 올라와서 저 전화 3분밖에 안 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네,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